자, 환기시계 국제시장 국제뉴스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 밴드가 유럽 최대 음악 축제 유로비전 콘테스트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셨네요? 네, 예, 아니 그냥 기사만 봤어요. 예. 네. 주말 동안 저 국제뉴스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요. 우리한테도 좀 알려져 있지만은 유럽에서는 가장 큰 음악 축제로 봅니다. 네네. 스포츠 축제는 그 유로컵이 있고요. 네. 음악 축제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있고 미술 축제는 우리가 보통 베니스 비엔날레 이렇게 하죠. 네, 예. 얼마나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시청자 수가 2억 명이나 됩니다. 아유. 저도 뭐 유학 시절에 이거는 꼭 챙겨봤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이탈리아 팀이 우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누가 우승할까 했는데 원래 작년 우승국에서 열리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우크라이나 팀이 우승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역시 우크라이나 밴드가 6인조 밴드가 우승을 했습니다. 칼루시 오케스트라라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스페파니아라는 뭐 식물 이름을 딴 곡인데 일단 분위기라든지 이런 그 곡 자체는 스피디하고 흥겨워요. 네네. 힙합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통 음악을 접목시켜 갖고 우크라이나 전통 악기 같은 거 갖고 나와서 막 불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 노래 자체는 흥겨운데 가사는 뭐 우크라이나 언어를 잘 몰랐는데 가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보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가사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 비슷한 그런 제목 그 내용이에요. 들판에는 꽃이 피고 있지만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있다. 어머니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그 마지막 가사가 지금 모든 길이 파괴됐더라도 나는 집에 가는 길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이런 가사더라고요. 네.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헌상하는 노래처럼 보이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전쟁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게 좀 힘이 되거나 또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젤렌스키 대통령 상당히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에 세상 모두가 감동했고 우크라이나 음악이 유럽을 정복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칼루시 오케스트라의 마지막에 그 대상 수상 소감이 네, 예. 이게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마리우폴과 라조스타를 빨리 당장 도와달라. 이것이 마지막 소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억 명이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러시아는 바로 거기서 언급했던 마리우폴과 라조스타를 미사일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아유. 이 참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건 진짜 좀 화나네요. 예. 그죠? 이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에 만장일치제인데 이런 말씀 자주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합의를 헝가리 혼자서 반대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혼자지만 반대하니까 만장일치가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헝가리의 몽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크워드라는 단어들로 지금 서유럽 국가들 그 서구에 있는 언론에서 많이 오크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몽리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예. 헝가리가 몽리를 부리고 있다. 이유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역시 석유를 수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헝가리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헝가리는 왜 반대하냐면 겉으로는 아니 우리는 90% 이상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헝가리에 대해서 뭔가 대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건 대체 수입원을 확보해 주세요라는 것이 겉으로 내거는 명분이거든요. 네네. EU는 오케이. 그렇다면 크로아티아산 원유하고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 다른 속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속셈은 결국은 그동안에 동유럽 국가 회원 국가들이 소유럽 국가 회원 국가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요구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5년은 유예 기간을 달라는 거거든요. 네. 5년 유예 기간을 주면 그럼 전쟁 다 끝나고 끝나가는 건데. 예. 그리고 이 보조금의 단어는 쓰지 않고 우리가 석유의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예. 8억 유로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8억 유로면은 약 한 1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거 지나칩니다. 헝가리의 경제 규모로 봐서 이런 1조 1천억은 시설 투자금 요구는 상당히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문제는 그동안에
그 은근슬쩍 반대해왔던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는 겨우 설득을 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헝가리가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서 이런 보조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찬성했던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도 다시 이런 보조금 요구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 헝가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EU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이 뭐 아직까지 그 석유 금수 조치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스만 얘기했지 네. 석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헝가리가 반대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들 뭐 체코나 또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도 비슷하게 좀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점점 좀 석유 금수 조치 합의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 자, 다음 소식은 미국 뉴욕 마트에서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범인은 백인 10대 소년이다라는 소식이네요. 아유, 저 이런 소식은 좀 그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예. 아이고, 주말 동안에 월요일 날 와서 좀 좋은 소식도 들고 싶은데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그것도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말 마트에 쇼핑하러 온 주차장하고 또 마트 안에 뛰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이번에는 범인이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으로 18세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SNS로 현장 중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잡히는 모습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확인이 돼요. 고개를 너무나 빳빳하게 들고 한 17, 18세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아주 앳된 얼굴의 소년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딱 이게 잡혀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뭐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럼 이건 대응이 왜 이렇게 늦었냐 할 텐데 이 범인이 군복하고 방탄복을 어디서 구했는지 방탄복을 헬멧까지 다 착용하고 나와가지고 이 경호원들이나 그 군경이 출동을 해서 대응 사격을 하는데 이 방탄복을 뚫지를 못해서 생각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도 참 이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자기의 범행 장면을 계속 공개하면서 그게 자기가 주장하는 글도 게시를 해놨습니다. 미리. 그 글을 읽어보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도 이런 백인 우월주의가 없는 것 같아요. 백인을 타인종이 대체할 수 없다. 백인의 출생률이 너무 낮다. 백인 인구가 매일 감소하고 있다. 난 너무 우려한다. 그리고 백인 국가인 서방 국가들은 여성 1명당 최소 2명의 아이를 출산율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SNS에 올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마다 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인종증오 범죄나 인종차별주의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 이거 너무 늘 하던 그런 메시지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NBA 경기장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스콘신에서요. 여기는 다행스럽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NBA 경기장, 마트 주차장 여기서 총격 사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뭐 증오 범죄, 인종차별 범죄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것들을 꼭 나중에 정치권에서 이용하게 되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그리고 아닌가. 총기 난사가 나오면은 총 다 뺏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가요. 결국은 참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중국 항공기 제조 산업도 이제 미국과 경쟁을 시작했다고 해. 그렇습니다. 보통 이 항공기 제조는 진짜 미국하고 유럽 일부 국가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 아는 것만 하더라도 보잉사하고 에어버스 정도거든요. 그런데 콩코드도 옛날에 있었는데 콩코드 어디 갔냐 그랬는데 콩코드는 뭐 이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더 이상 제조를 안 하니까 이 결국은 미국 보잉사하고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여기까지 이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영 항공기 제조사입니다. 중국 상용 항공기란 코맥이라는 이게 국영 기업이죠. 여기서 처음으로 물론 대형 항공기는 아니고 C919라고 중소형 항공기를 마지막 시험 비행까지 지난주에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첫 번째 고객사에게 인도를 앞두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 처음으로 제조한 중국 민항기가 첫 이제 항로의 노선 운항에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일단 앞으로 우리 관심이 있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팔릴 것이냐 관심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산 차량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중국산 이제 여객기예요, 여객기. 여기 중계 여기 게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뭐 그 글로벌 시장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처음에는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항공기 신규 항공기 이게 수요가 큰 엄청나죠. 시장이에요. 예. 향후 20년 내에 9,000대의 새 항공기가 필요하답니다. 뭐 자동차로 치면 9,000대 별거 아니지만 네. 항공기면 예.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C919가 이게 중소형 항공기거든요. 예. 그럼 대당 1억 달러입니다. 대당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 달러면 약 한 1,300억 원. 그렇죠. 정도 지금 됩니다. 환율을 따져보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8,000대 정도가 새 항공기가 필요하다니까 와. 이게 보잉사하고 에어버스사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시장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인데 중국 자체 비행기가 생산한 비행기가 이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으니 그렇다면은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이번에 나온 중국산 첫 항공기가 가장 첫 번째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보통 1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이거 보잉이나 얼마입니까? 에어버스보다는 20% 저렴하다고 봅니다. 20%. 20% 저렴해도 그러면 20% 2천만 크죠. 불입니다. 2천만 불입니다. 그러니까요. 2천만 불이면 250억,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대당 260억 절약할 수 있으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인 거죠. 그러네. 자, 근데 향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예,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미국 제재가 있거든요. 음. 아까 말씀드린 이 코맥사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코맥에다가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에 이 한 대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대량 양산이 가능할 거냐라는 것은 미국의 제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중국에서 미국 제재하고 관계없다. 여기에 부품들은 다 100% 중국산으로 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원래는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네. 1년 가까이 지체됐거든요. 저는 이게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의 제재에 따라서 미국의 핵심 그 엔진 부품 같은 것들이 수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자 항법 장치 같은 이런 것도 과연 빠른 시간 내에 그 중국산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 예. 양산 가능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원래 경쟁사였는데 지금 제휴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소형 그렇죠. 항공기에서는. 네. 그렇다면 과연 미국하고 유럽 같은 메이저 시장의 영내에 항공 이게 저 취향이 가능할 것이냐. 예, 그 영내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보험 같은 그런 경우에도 미국이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항공기 이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도 중국 얘기인데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로 코로나 뭐 너무 지금 봉쇄 정책이 심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내년 아시안컵 개최도 포기한다고요? 이거는 예상 바뀝니다. 아직 내년 6월이기 때문에 내년인데. 예, 1년 넘게 네. 남았거든요. 올 9월에 항저우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은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6월달에 열리는 청두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일단 연기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년 6월 아시안컵 그 축구 대회를 이걸 아예 연기가 아니라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했다고요? 예, 포기했어요. 연기가 아니고요. 음. 개최권을 반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원래 이거는 10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 위주로 열리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10개 도시에서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려면은 일단은 너무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내년까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코로나 검사 계속 유지하고 있겠죠. 예. 그다음에 출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유지되고 있겠죠. 예. 항공편 제한도 유지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격리 기간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10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축구 대회를 이대로 개최하기는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우리의 예상은 올 가을에 20차 당대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고 나면 예. 이 제로 코로나 정책도 상당히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었는데 내년에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환하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3년임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출구 전략하지 않겠니?라고 하지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우리는 계속 갈 거야라는 뭐 의지를 비치는 하나의 모습인데 뭐 지켜봐야죠. 뭐 정치는 워낙 생물이어가지고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